자, 26번 해설 영상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보겠습니다. 급진개화파가 84년 이전에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두 가지로 갈리잖아. 급진 원건. 그러니까 개화파가 급진 원건으로 갈린 상황이었다. 근데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은 누구다? 원건, 경나라 군사의 이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원건파였죠. 그래서 급진은 권력을 안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 급진개화파의 대장이 김옥균이니까 김옥균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일본에서 차관, 돈을 빌려오는 거죠. 차관 도입을 건의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해요. 그러니까 고종한테 건의했는데 대담하게 건의했는데 전하 제가 빌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는데 실패하니까 얼마나 뻘쭘했겠어. 이렇게 뻘쭘한 상황에서 원건파가 이겼죠. 당연히 정치 싸움에서. 근데 원건파는 이겨놓고 뭘 하고 있었냐면 당호전이라고, 예전에 그 당백전 알아요? 당백전은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에 경복궁 중건 때 돈이 부족하니까 만들었던 고액 화폐야. 고액 화폐를 찍어내니까 당연히 뭐가 와버렸을까? 인플레. 이제 물가 상승이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당백전,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돈이 인플레, 물가 상승을 가져오니까 이번에는 원건파가 야 일단 당백전은 좀 그랬다. 이번엔 당호전으로 하자. 똑같은 메커니즘을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김옥균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조선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대가 약화됩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죠. 왜냐하면 청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청프 전쟁이라고 프랑스랑 싸웠어. 청군이 3,000명에서 1,500명 반절로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당시 또 일본이 지원을 약속해줘요. 200명. 그럼 200명 가지고 1,500명을 상대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그만큼 김옥균은 급했다. 어쨌든 다케주의 신이치로 이 사람도 청나라를 우습게 보고 어쨌든 무리수를 두게 된다. 당시 우체국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체국이라고 부르진 않았고 우정국이라고 불렀죠. 우정국이 만들어져서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고, 축하 파티에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이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때 이 신호를 기점으로 쿠데타를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니까 문 앞에서 지키고 섰다가, 그렇죠? 이 문 앞에서 지키고 섰다가 다 죽이는 거죠. 결국에 성공하고요. 이제 궁궐로 달려가서 권력의 상징, 그렇죠? 고종을 옹립하는데 성공합니다.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서 불이야, 그다음에 사람들 다 죽이고 죽인 다음에 여기로 가서 고종을 잡은 거야. 그다음에 여기 경호궁, 여기 조그만 궁궐로 가서 이제 발표하죠. 경호궁을 점거한 다음에 급진파가 자만해서 우리가 권력 잡았네.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궁궐이었던 창덕궁으로 갑니다. 이게 실패지. 진짜 권력을 다 먹은 줄 안 거야. 그리고 근대 개혁을 추진해요. 개혁 정강 14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진하죠.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청산하겠다. 그다음에 대원군 납치해 갔었거든요. 청나라 애들이. 그래서 대원군을 복귀시켜라. 문벌을 폐지시켜라. 뭐 예를 들면 안동 김씨라든지 뭐 조씨라든지 가문 같은 걸 없애라. 재정을 호주에서 관리해라.
경제부죠. 그래서 관리하라라는 등 이런 개혁, 의미 있는 개혁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이제 민비, 고종이랑 민비가 또 이제 자기네들의 힘으로 뭔가 안 되니까 이제 비밀리에, 특히 민비가 주도했다고 그래요. 비밀리에 청나라, 청군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 청나라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왜냐면 병력이 얼마나 있어? 1500이나 있잖아. 그래서 당시 위안스카이가 25살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받아들였고, 청나라가 반격해서 결국에 실패. 그래서 권력을 잡은 날이 불과 3일이었다. 그래서 3일 천하장. 김옥균, 박영효, 서초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 도망쳐버립니다. 나중에 김옥균은 10년 뒤에 도망다니다가 도망자가 돼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최후를 맞이하죠. 자, 그다음에 일본 이제 결과는 일본 애들이 이제 이 쿠데타를 도와줬잖아. 부추겼어요, 사실. 근데 일본 애들이 이번에 이제 또 와가지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야, 우리 너네 괜히 너네 도와줬다가 휘말렸잖아 하면서 조약을 체결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성조약을 체결해줘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공사관도 다시 지어줬어요.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청나라랑 일본이 갑자기 같이 조약을 체결해요. 텐진 조약. 텐진이라는 도시에서 조약을 체결한 건데, 왜냐면 둘이 갑자기 엉겁결에 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철수하자. 그리고 만약에 조선에 와서 싸울 거면은 공동으로 오는 거야. 딱 약속을 해요. 치사하게 먼저 오기 없기 딱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번에 청나라가 어쨌든 이겼으니까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심한 간섭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고종의 고질병이 도지지. 자기네들이 청나라한테 도움 요청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와 놓고 청나라가 또 세지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조선이 또 이제 누구한테 의존해? 러시아. 이걸 뭐라 부르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제거한다. 거청 전략, 인하 거청 전략이라 불러.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봐봐. 조선을 두고 갑자기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남쪽에서 누가 치고 들어오면 영국이 들어와요. 갑자기 영국이 거문도라는 섬을 무단으로 점령합니다. 이 제주도 위에 있는 게 거문도거든. 여기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의 일환이야? 러시아랑 영국이랑 싸우던 걸 뭐죠? 그레이트 게임. 그렇죠? 러시아를 견제하는 걸 목표로 거문도를 점령해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 뭐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조선 무술론 중립화론. 우리 중립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죠. 자, 결국에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백성들은 전혀 고려 안 했고 토지 개혁안이 없었다. 외세, 누구한테 의존했죠? 일본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고요. 백성의 지지 당연히 없었지. 일본을 싫어하니까. 정세 판단도 실패했어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할 것을 예측 못하는 정세 판단도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 갑신정변 실패했다. 어쨌든 개화 정책은 이 난리 때문에 다시 중단됐고요. 10년 동안 조선은 시간을 또 허비합니다. 자, 어쨌든 갑신정변이 실패하는 바람에 온건파 보세요.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가 있었는데 급진이 다 이제 죽은 거죠. 갑신정변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온건파가 되는데 다시 어떤 나라가 되세요? 청나라가 되시죠. 그리고 온건개화파 개화 정책을 유지합니다. 근데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청나라가 간섭 들어왔고 그리고 집권 세력,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이 부정부패.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변화없고 세금만 증가, 반란 발생, 10년 후에 무슨 운동? 동학 농민운동 발생하는 거죠. 저 10년 뒤에 정확히 동학 농민운동이 터집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은 고부라는 지역의 조병갑 갑이 백성들을 빨아먹었어요. 수탈. 만석보는 이제 저수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공덕비. 강제로 공덕비를 세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부조금을 걷었어요. 이거 짜증나잖아. 이씨, 열받잖아. 그래서 전창혁이라는 농민이 항의하러 갔다가 곤장 맞아서 사망합니다. 전창혁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전봉준이었어.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빠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조병감이 튀어요. 그래서 조병감이 튀었으니까 해산합니다. 근데 조병갑이 죽어서 해산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해결사를 내려보내죠. 안핵사라고 기억나요? 안핵사 해결사를 내려보냈는데 해결사야. 이용태란 놈이 이게 또라이였죠. 이용태가 오더니 뒤통수를 칩니다. 농민군을 처벌하는 오히려 조병갑을 잡아야 되는데 농민군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재봉기 다시 일어납니다. 백산이라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죠. 이번에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황토현, 그다음 황룡천에서 관군을 최초로 물리치고 두 번째 여기서는 경군, 서울 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성 정도 점령을 하죠. 정부는 당황합니다.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또 나쁜 선택해요. 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거 해결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또 청나라에 군사 요청하죠. 홍기훈을 보내는 거야. 자기 부하. 일본은 자동 출병합니다. 청나라 오네. 우리는 자동 간다. 무슨 조약 근거? 텐진 조약 근거로. 농민군은 당황하죠. 그래서 농민군이 뭐야? 우리는 이런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리고 농번기예요. 5월달이잖아. 모내기 해야 되거든. 전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화해를 하기로 합니다. 이게 전주 화약이죠. 전주 화약. 관군과 농민군이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화약의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냐? 한성의 교정청, 그리고 전라도 각지의 집강소, 자치정부예요. 그 다음에 폐정개혁안, 썩어있는 정치, 썩은 정치를 개혁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일본군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사실 끝났으면은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청나라 일본군 필요 없잖아. 근데 이때 일본군이 갑자기 우리는 안 간다. 경복궁을 공격해요. 뭐지? 이상하잖아. 그리고 조선에다가 근대 개혁을 요구합니다. 야, 우리 니네 점령하러 온 게 아니라 개혁시켜 주려고 점령한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조선이 짜증나죠. 으이씨, 알았어, 할게 하면서 한 게 갑오개혁이야. 당연히 청나라는 야, 니네 뭐하냐? 일본한테 철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철수를 거부했고요. 무슨 전쟁이 발발한다? 청일전쟁. 근데 누가 이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승리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당연히 이 일본 쫓아내야지. 그래서 2차 농민분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목표죠. 그래서 삼예라는 도시에서 모였고, 북접, 이번에는 북접이라 그래서 최시영 교주님이야. 교주. 당시 동학이 많이 퍼져 있는 동네가 여기 전라도 지역인데,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쪽 북접, 남쪽을 남접이라 불렀다. 그래서 남쪽을 지도하는 사람이 전봉준, 북쪽을 지도한 사람이 최시영이었어. 그리고 최시영이 교주님이었어.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최시영이 합류해서 사기가 최고죠. 교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서울로 쭉 올라가는 거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공주였고, 공주를 점령하려면 우금치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금치에서 전투를 했는데 당시 농민군이 1만 5천 명, 일본군이 3천 정도 됐는데 당연히 병력차는 한 5배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지죠. 농민군이 참패합니다. 왜 참패했느냐? 당시 그쵸, 동학 농민군은 이런 무기, 뭐 죽창, 조총, 뭐 삼지창, 뭐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장태거든, 장태. 닭장이야, 닭장. 꼬꼬댁. 그런데 당시 이제 일본군이나 관군은 뭘 갖고 있었어요? 게틀링건. 분당 600발. 그쵸? 엄청나게 많은 연사가 가능했던 이 기관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제 결과는 정치 사회 개혁 운동이긴 했어요. 그래서 갑오 개혁이 일부 반영되고요. 외세 침략 격퇴 운동이었기 때문에 훗날 항일 의병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근대사회 건설할 구체 방안이 없었고요. 무기가 허약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게 사발 통문이고요. 사발 통문. 여기다가 이제 밥그릇을 얹어다 놓고 누가 대장인지 모르게 쫙 돌아가면서 이름 쓴 거고, 여기 전봉준이죠. 이름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이 전봉준. 포스가 장난 아니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